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과한 자랑은 듣기 거북하지만 서로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정해주는 행위는 사회적 윤활유로 기능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자랑도 있습니다.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기분이 잔뜩 상한 모양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자랑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순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산 차를 자랑했더니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자식 자랑을 했더니 상대 부모가 미묘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자랑이 손해보는 자랑인지, 왜 어떤 자랑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유명한 기업인이나 연예인이 큰 성공을 이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이 새로운 사업으로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대부분은 그건 우리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가까운 친구가 퇴직금으로 시작한 부동산 투자가 대박이 나서 고급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다면요? 자랑도 아니고 단순히 사실을 들었을 뿐인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지어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괜스레 미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멀리 있는 유명인의 성공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변화에 더 민감하고 더 큰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자랑을 한다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돈 자랑. 돈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강력한 소재입니다. 하지만 돈 자랑은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진정한 부자들은 항상 겸손했고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돈 자랑은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불신을 낳기 때문입니다. 돈 자랑이 시작되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나 오랜 친구들이 갑자기 금전적인 부탁을 하게 되고 이를 거절했을 때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돈 자랑은 자신도 모르게 씀씀이를 키우고 허세 소비를 부추깁니다. 진정한 재산은 침묵 속에서 불어나고 자랑 속에서 줄어드는 법입니다. 돈을 자랑하면 사람들의 부러움보다 질투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에 얽힌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죠. 제가 알던 한 분은 동창회에서 퇴직금을 자랑하다가 친했던 친구와 멀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축하했지만 점차 금전적인 요청과 미묘한 질투로 인해 관계가 틀어졌죠. 돈 자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조심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고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자랑하려 한다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기보다는 소소한 나눔으로 주변과 따뜻함을 공유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자식 자랑. 우리 아들은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검사 일하고 있어. 자식 자랑은 부모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과 비교하며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랑은 남 앞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따뜻한 칭찬과 격려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며 자녀에게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랑보다는 자녀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자랑 대신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건네는 것이 부모로서 훨씬 더 의미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었다면 그 성취는 자녀의 노력 덕분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겸손하게 자녀를 응원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자랑 대신 함께한 따뜻한 추억을 나누거나 자녀의 성장을 조용히 응원하는 태도가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를 자랑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한 소소한 추억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가 어릴 때 함께했던 여행, 놀이 또는 가족 행사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은 주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자랑보다는 나눔의 성격을 띠며 듣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의 영광. 이래봬도 왕년에는 내가 아주 잘 나갔었다 이 말이야. 과거의 성공이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현재를 더 초라하게 보이게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나누는 것이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이 왕년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자부심을 표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현재 상황과의 대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공감하기보다 그때는 그랬겠지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대화가 아니라 독백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기보다는 지금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 아닐까요? 공자는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현재를 진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데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운이 좋은 결과 자랑. 성공의 이유를 자신의 노력으로만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공에는 운이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타이밍, 적절한 환경, 우연한 만남 등은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며 자랑한다면 이는 듣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결과를 자랑하면 주변 사람들은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의 요소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능력만 강조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이런 오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입니다. 운이 따랐던 성공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공이 가져다준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 뒤에 숨어있는 우연의 힘을 인정하고 덕분에 잘 풀렸어요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은 자랑으로 느끼지 않고 더욱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운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운이 따라준 결과는 우리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어 더 큰 성공을 이끌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운도 실력이야 라는 말로 자랑하는 대신 그 기회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 점을 강조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모 자랑. 외모는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관리하며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듣는 이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름 하나 없어서 아직도 사람들이 나이를 안 믿어. 이런 말은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비교를 유발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나이와 경험에 따라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이 다양성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입니다. 외모에 대한 자랑은 겸손한 태도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유익한 대화 소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수분 섭취를 늘려봤더니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함께 건강한 습관을 공유하는 의미를 가지며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60대 이상의 세대는 외모보다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내적 아름다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즘은 주름이 늘었지만 그 덕분에 표정이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와 같은 말은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6번째, 술 자랑. 나 이 나이 먹고도 소주 3병도 거뜬하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보면 과도한 음주는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과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걱정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술을 자랑하기보다는 적당히 마시는 습관과 절제력을 자랑하는 것이 더 훌륭하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도 적당히 즐기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진정한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술 자랑은 자칫 부주의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결국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마시며 함께 대화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과 품격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7번째, 지나친 희생 자랑. 60대 이상의 세대는 가족과 타인을 위해 헌신해 온 시간과 노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듣는 이에게 부담과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식들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다 해줬지. 또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된 건 다 내 덕이야.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공감보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나 가족을 위한 희생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듣는 사람은 본인의 과거와 비교하며 자책하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희생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기쁨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예를 들어, 힘들 때도 많았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희생을 자랑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풀어내면 대화가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희생을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하며 살았던 과거를 후회하는 감정을 스스로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자신이 충분히 희생하지 못했다고 느껴 스스로를 책망하게 될 수 있죠. 대신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며 현재의 행복과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 시절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도 여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배려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나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내 보세요. 우리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너도 그런 적 있지? 와 같은 대화는 듣는 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삶의 지혜를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희생을 자랑으로 포장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얻은 삶의 교훈과 감사를 나누는 태도가 더욱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이야기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결국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인간관계와 자신의 품격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소통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혼에서 끼들은 지혜를 전해요.